시간은 한 주간의 수급을 보면서 다음 주에 좀 상승의 트리거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도 지금 1%대 낙폭, 1% 중반까지 지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의 수급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수급을 분석해보면 네. 가장 큰 특징, 가장 강한 업종은 태양광 업종이었습니다. 3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하나솔루션 모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 지난주에 이어서 강한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환하에어로스페이스, 롯데쇼핑,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강해지는 업종으로는 SM 같은 엔터 업종을 들 수가 있고요. 네.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은 좀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방산, 전력설계, 네네. 자원개발 이런 쪽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중국이 리오프닝함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 엔터 이런 쪽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오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중국의 리오프닝은 다시 또 재봉쇄 들어간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건 좀 들쭉날쭉하는 것 같긴 하고요. 시장을 판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방금 전에 김영익 교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3분기가 이제 반등 구간으로 박스권에서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매니저로서 실제로 주식을 사시는 분 아닙니까? 매니저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실 매수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3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빠르면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이 한 주간 사이에 긍정적인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오늘 미국의 5월 CPI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5월의 지표는 중국이 리오프닝 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덜 빠지냐 회복하느냐의 문제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도 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FOMC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내러티브가 실적보다 중요하다, 내러티브보다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의 상황이 지나가면 하반기에는 다시 내러티브가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러티브라고 하면 성장 스토리, 모멘텀 등을 의미할 텐데 업종으로는 최근까지도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리오프닝과 같은 업종에 집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내러티브에 관련된 바이오나 메타버스, 로봇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다시 성장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있을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페드의 정책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긴축보다는 강한 긴축보다는 조금 풀어주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다음 주의 상승의 트리거를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준비한 섹터는 로봇인데요. 로봇, 로봇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최근에 탈세계화 이슈 때문에 다시 선진국 중심으로 자국 생산 자립의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인력난 때문에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최근에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단기적 모멘텀이 꽤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로봇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면 먼저 8월에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배달의 민족 중심으로 강남 항복판의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자율주행 보도 통행 허용 시점을 단축시키든지 로봇 산업 관련해서 규제 개선, 민간 협의체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규제는 풀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로봇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줬고 저희가 그러면 로봇도 어떤 식으로 산업이 형성돼 있는지를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 밸류 네. 체인을 분석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이와 관련된 로봇 부품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산업용 로봇은 크게 전통 산업용 로봇과 최근에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 협동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로봇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최근에 물류 로봇하고 의료 쪽 로봇이 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그 외에도 F&B, 가사, 교육 등등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테마주들은 이쪽에 좀 많이 해당되는데 핵심 기업이 아니라면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부품 쪽은 로봇의 생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정밀 감속기와 서브 모터입니다. 이쪽은 현재 일본 업체에 주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좀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네네. 이 국산화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투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크게는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군요. 협동 예. 로봇이라는 건 산업 현장에서 쓰는 우리가 흔히 자동화할 때 해주는 예. 그런 것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식당 가서 요즘 서빙해 준 로봇이나 예. 이런 것들은 서비스 로봇 이렇게 네, 보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에서 배터리처럼 중요한 게 로봇에서는 아까 정밀 감속기, 모터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는 어디에 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 로봇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품을 봐야 됩니까? 로봇 산업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실적 가시성이 높은 협동 로봇 쪽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산업용 로봇 판매 전망을 보시면 2021년부터 판매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네.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 산업용 로봇이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협동 로봇은 오히려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산업용 로봇만 봤을 때 연간 4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면 대당 지금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40조 원 정도의 시장인데 네. 협동 로봇은 작년에 겨우 5천억 정도, 글로벌로 5천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침투율 자체는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에서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서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침투율이 1%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성장 속도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저희가 협동 로봇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많이 대체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의 성장이 가파른 이유는 우선 협동 로봇의 장점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의 자유롭습니다. 안정성이 유리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래서 제조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쉽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결국 로봇이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 사람 한 명이 사람 쓰는 것보다 로봇 쓰는 게 더 유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현재 협동 로봇의 한 대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이걸 3년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월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요. 네. 지금 현재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정도를 보더라도 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이제는 로봇 한 대가 사람 한 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수준까지 왔다는 것인데 기술 수준을 보더라도 이런 감속기 부분 혹은 AI나 이런 센서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네. 이제 기술 수준도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로봇들이 대체를 많이 한다는 거고 그만할 가성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산업은 발전하겠지만 좀 두려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그러면 저희는 투자자니까요. 협동 로봇 쪽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좀 꼽아주고 가시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밸류체인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두 개 기업을 우선 주목합니다. 먼저 두산 로보틱스.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고요. 먼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상장 기업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인 두산이란 종목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주회사는 투자하실 때 유의할 점은 이 NAV하고 할인율입니다. 현재 이 두산의 할인율은 대략 한 76%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대기업의 지주회사의 할인율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이 점 두산 자체가 싸게 저평가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재무 구조가 불안전하다. 두 번째는 자체 사업의 역량, 자체 사업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자체 사업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 로봇 쪽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협동 로봇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 글로벌로 보더라도 한 5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제품도 한 10개 정도의 다양하게 보유하고 네네. 있고요. 25kg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도 들 수 있는 기술력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부터 북미나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원년이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하려면 지금은 두산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네. 지주사 할인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나중에 뭐 성장하면 또 떼내서 LG에너지솔루션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상장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장기적으로 네.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저희가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상 기술력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네.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했고 최근 들어서 협동 로봇부터 뭐 자율주행 로봇, 의료 로봇까지 좀 로봇 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확대해서 연간 3,000대 정도 수준으로 키우게 되는데요. 네. 우선 제품 수준은 현재는 15kg 정도 들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20kg짜리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협동 로봇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수준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부품을 내재화해서 생산 원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서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봐야 할 텐데요. 이 두 가지 면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쪽에서는 관심 두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좀 네. 관심 둬야 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을 넓히긴 해야 되나 갈 길이 좀 먼 곳이라고 보고 주요 부품사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밀 감속기, 모터 이쪽도 한번 살짝 언급해 주실까요?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네, 로봇 부품 쪽에는 네. 로보티즈, SPG, RS 오토메이션, 삼익, THK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감속기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생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SPG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 로봇 이전에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력이 앞서 있고요. 좀 더 이제 산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우선 자율주행 로봇이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제품을 내놓고 강남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 테스트를 하더라도 가장 핵심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을 하면서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로보티즈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해서 상승의 트리거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협동 로봇 쪽을 좀 보자. 그러면 그 안에는 두산과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즈 이렇게 두 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부품 쪽인데 부품 쪽은 정밀 감속기를 하는 SPG 같은 회사들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